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요. 뭐 동아쌤 저일까 하다가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작성자님께 이렇게 썼는데 맞나봐요. 근데 보면 그 질문이 98건이시니까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는데 마감률이 100%면 뭐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시고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택률이 71.3%라면 꼼꼼하게 읽고 걸러서 보신다는 거겠죠. 네, 어쨌든 수업을 끝났으니까 녹화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녹화를 합니다. 주제가 좀 크죠. 삶이란 무엇인가? 보통 그렇게 하죠. 삶은 이렇게 물어보면 계란 이렇게 딱 자동으로 나오죠. 이렇게 농담식으로. 근데 삶은 계란도 되고, 삶은 고구마도 되고, 삶은 사이다도 되죠. 고구마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사이다처럼 시원하기도 하고, 계란처럼 완결된 하나의 알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면 얘기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알 수 없죠. 왜 사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왜 사냐면 웃지요. 이런 시도 있잖아요.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사냐고 하면 웃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면서 왜 웃을까 이런 생각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 삶이 얼마나 진지한데 웃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시라면 왜 사냐면 웃지요가 수준 높은 시라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지까지 도달을 하는 게 제 노력의 목표입니다. 어쨌든 계란 같은 답변일 수도 있고 고구마 같은 답변, 사이다 같은 답변일 수도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논하랴라는 게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면 접촉하고 1대1로 만났을 때라면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 삶에 대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때 죽음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 그러면 어떤 책임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신앙,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접촉해서 의견을 구하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종교 서적 읽고 그랬는데 저도 나름 결론은 났지만 그게 제 결론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혹은 군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되면 제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철학, 교육에 대한 화두가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을 확대하면 당연히 이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도 논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논해야 되겠지만 순수하게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의 성장 문제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중심으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보여요. 하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네 생각을 이야기해봐라랑 그런 주제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강의를 할 때 준비를 하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삶에 대해서 논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방법론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읽혀요, 문제가. 그래서 일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방법론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삶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따른 방법론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걸 논하면서 찾아보니까 제 카페에 이제 숨은 카페로 제가 제 평생의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은 카페가 있는데 이게 언제인지 날짜가 써있죠. 항상 이렇게 2017년이니까 11월 19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게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삶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언어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국문과도 다니고 법대도 다녔기 때문에 법과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의미를 지면서 배우죠. 이제 언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명, 하면 5명, 4명, 5명이 모여서 되어 있는 문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언어를 살면서 천원지방으로 하늘은 동글고 모가 났다. 그 금전만능주의 시대인데 모방해서 엽전 같은 모양으로 하늘은 둥글지만 사람들은 땅을 각지게 나누어서 가지면서 삽니다. 동그라미 속에 인위적인 네모를 집어넣어서 엽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를 쥔 사람들을 아닌 사람으로 나누면서 사람들이 빈부의 차를 나누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그죠? 귀하고 천한 거를 어이없게도 이 부로 정하기 시작을 했고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인데 이 황금 만능주의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이 사회를 규정짓는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단어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서 이게 만능이지만 안 되는 것들 한 가지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인간이 단두대로 딱 나누는데 하늘의 도리와 땅의 도리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단두대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발상을 아니면 어이없는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모지고 반듯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네모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각지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 하면 이게 미음이거든요. 요것이 둥글둥글 계속 굴러가다가 보면 사랑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것들이 이렇게 보면 사하고 요 리을과 요 아만 떨어지면요 삼이 아닌가. 사람을 짧게 얘기하면 삶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듯하게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 니체의 말처럼 맹목적인 이기를 가지고 어디로 굴러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굴러갑니다.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조각을 찾아서 떠나듯 세파에 밀려서 달려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다시 구르기도 하죠. 보통은 좀 깨지지만 그러면 어느 순간 한 번도 아프도록 부서져 보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부서져서 두려워하면 못 걸러가죠. 이제 멈추는 돌은 이끼가 끼고 결국 그 본인이 맹목적인 의지로 흘러갈 곳에 흘러가지 못하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멈추고 싶은 곳에 멈춰서 이끼가 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대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굴고 구르는 것 자체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멈춰버리면 사랑이라 부르기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진 모서리가 있어요. 서로를 찢고 굴러가면서 더 강한 존재에 부딪히면서 점차 하류로 가면서 작은 돌이 되죠. 점점 자신은 작아지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랑들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누구나 운명처럼 둥그러지기는 하겠죠. 둥글둥글해지고 동그라미는 꼭 맞지 않죠. 이렇게 서로 간에 꼭 동그라미들을 하면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빈 공간, 이런 빈 공간, 어떻게 보면 날카로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이게 이렇게 저 네 개가 모이면 꼭 별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생깁니다. 꼭 맞출 수 없죠. 그러니까 서로 꼭 맞는 조각이 함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그라미들이 티격티격 둥글둥글 하면서 골라가죠. 그래서 티격티격 하다가 자기는 의도치 않았는데 상대방을 깨기도 하죠. 한참을 구른 동그라미들은 그렇게 서로의 하나의 접점을 찾을 뿐 완벽하게, 이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딱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이렇게 접점 하나를 딱 찾을 뿐 완벽하게 화빌되지는 않죠. 하나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서로 모여서 빛나면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모양새를 만들기도 하고, 별 같은 모양새를 만들기도 하고 굴러갑니다. 각진 사람들은 더 바다를 향해 구르면 세상이란 파도는 막 더 거칠게 치죠. 무섭게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강을 갈 때랑 또 바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세상, 그러니까 사회에 들어갔을 때는 이 강에서 느끼는 파도와 또 다른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파도가 오기도 하죠. 동그라미들이 서로 부딪혀로 강제하고, 막 동그라미들을 저 끝없는 바닷속으로 침잠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저 끝없는 바다로 침잠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벗어난 자라고 칭하지만 결국 사랑은 품어내지는 못하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더욱 작아진 자신의 모양을 부숴가면서 아주 작은 모래알도 보면 뭐 동그랗지는 않지만 어쩌면 모래나 진흙처럼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모양새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치? 이 미음 같잖아요. 미음이 굴르고 굴어서, 그죠? 미음이 가장 있는 게 마음이, 이 미음의 마음이 굴르고 굴러서, 동그래져서 동그라미가 되면, 이제 사랑이란 글자처럼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정말 불현듯이 깨닫고 알게 되는데, 이제 깨닫게 되고, 사람이 사랑이 될 때, 삶은 깨달았구나, 이렇게, 이런 단순한 단어예요.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 사랑이구나. 이게 굴러서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순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라는 감탄사, 모음 하나가 딱 빠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삶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근데 이런 것을 아는 것이니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를 깨달은 사람들은 부딪히고 깨지는 순간 주의하고 서로 어우러지면서 당연하게 부딪혀야죠. 세상 사람과. 누구나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의 도는 이제 다 끝났고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랑을 깨닫는 것만이 이 미래에는 이게 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셋이 다니면 스승이 하나가 있듯이 어쨌든 이 내가 나를 가려면 누군가가 나랑 부딪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절차탕마를 하는 거예요. 타산지석이 이렇게 있는 남의 산을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나의 네모진 돌을 누군가가 이렇게 턱턱 쳐줘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들을 내가 버텨내고 참아내면서 굴러갈 수 있는 게 타산지석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임을, 세상이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줄탁통시해주고 하는 것이 제 평생의 1000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천명이 50에 느낀다고 하는데 어쨌든 1000명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즐겁게 생각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를 깨닫고, 그쵸? 이 글을 쓸 수 있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저를 깨주고 그랬어요.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 것이라는 것들의 조각들이 이제 산살이 깨져서 모래알이 되었거든요.
그 모래알들이 이제 어디선가 훌륭한 건축 재료가 돼서 누군가를 키워줬으면 하는 소망으로 지금 이렇게 비록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 깨지는 과정들을 다 정리해서 한 사교육자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평생의 기록을 누적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깨어지기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배우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삶은 사랑의 과정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부딪히는 과정 자체가 사랑이라고,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인간에 대한 삶이라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삶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이 자비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랑이 될 수도 있겠고, 그쵸? 인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사람으로서 삶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제가 동화쌤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아이들의 이야기, 동화쌤입니다, 동화쌤. 동화샘터를 할 때 이 동화샘이 너무 이제 동그라미에다가 화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물이고 그래서 태극을 상징했는데 이게 너무 강해서 동생이 동화샘으로 하니까 인생 팔자가 너무 꼬인다고 돈 주고 그 귀한 돈 자기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동화샘이라고 버그마자로 겸손하게 하라고 만들어 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동화샘이라는 아이디를 씁니다. 자, 어쨌든 저 감사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고 즐겁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저 동화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또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사랑의 과정, 사람이 살아가는 사랑의 과정, 이렇게 뒹굴뒹굴 미음이 네모진 것이 동그랗게 변해가는 과정이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듣는 대상자들이 뭐가 네모진가, 뭐가 각진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강의를 하실 거면. 그래서 이 각진 것들을 어떻게, 이게 깨지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떤 충격이 와서 이걸 깨졌을 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둥글둥글 해가면서 여유있고 넉넉하게 이제 사랑을, 이것 자체가, 삶 자체의 과정이 사랑의 과정이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강의를 하실 때 강의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대상자의 어려움을 객관적 시각으로 본 다음에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아니면 어려움을 대하는 시선을 구체적인 사례로 부담감 없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물어보는 느낌으로 삶에 대한 동의를 받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셔야 되고, 청장년, 중장년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식교육이나 교육 문제나 본인의 삶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중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아니면 중장년을 동감을 하면서 그 여태까지 했던 것의 위로, 그 다음에 청소년을 강의를 한다면 이렇게 아직 살아보지 못한 많은 긴 삶 속에서의 얘기보다는
지금 청소년기의 문제점들, 어려움들을 동감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다음번에 어떻게 삶에서 도움이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삶에 대한 강의 아니면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아쌤이 삶은 사랑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삶은 사랑의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동아쌤 개인의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이렇게 대상자들의 삶을 동감하고 위로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해주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진 그 흔적 알갱이들이 어딘가에서 건축자재도 될 수 있고 그 남은 것들이 더 소중하게 되고 있고 사랑을 완성하고 이해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것은 답변자가 원하는 것은 죽음, 그죠? 우주, 시당처럼 이렇게 거대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거대한 것에 있어서 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그 천명 의식 속에 있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화두로 왜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왜 내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바탕을 중심으로 삶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이 정도로 왜? 자, 많이 안 살았거든요. 51밖에 안 살았는데 삶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어쩌면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다만 이 삶에 대한 지금 내 생각을 밝히고 앞으로 10년 후에 이 밝힌 이 마음이 초심이 되고 중심이 돼서 끝까지 제가 느낀 이 천명이라는 교육에 대해서 종심으로 70이 넘어서 초심, 어릴 때 마음, 중심, 그래서 종심인 70이 돼서도 변치 말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했던 가훈이 제가 혼자 정했던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더니 그게 도에 이르더라.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의 밭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는 심전이라고 호를 썼는데요. 심전난개 개정겁이라고 마음의 밭은 갈기가 어려우니 항상 호미를 갈아두어라. 해서 이 호미 하나를 만들어 놓은 역할로 겸해서 이걸 찍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밭에 자풀이 돋아오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사랑의 과정인데 이 깨달은 삶의 사랑의 과정들을 누적하고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나중에 이것들을 정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권의 전자책이나 아니면 책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남겨두고자 합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고맙습니다.